어, 제가 공지를 깜빡하고 안 했는데 이게 이건 또 뭐지? 아유, 잘못된 거네. 어, 요거 숙제도 조금 그 기간이 넉넉하고 얘하고 오늘은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한 거는 숙제가 없었죠. 그냥 그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숙제를 좀 여유 있게 하거나 아니면 안 내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고사가 이제 끝나면은 그때 이후에는 다시 좀 정상적으로 출석의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숙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저번에 이제 그 R 문법을 뭔가 복습하는 척 하면서, 그거를 이제 파이썬 코드로 이제 동등하게 계속 구현을 하면서 그 R 문법이랑 좀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R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벡터를 그냥 선언하면은 되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제 numPy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래서 이제 했던 문법들을 그대로 쓰려면 numPy를 조금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는 그냥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 뭐 필요한 문법들을 이제 그냥 그대로 썼다면 이제 요러한 것들 있죠. 요러한 것들을 이제 그대로 썼다면은 오늘은 그 numPy 문법들을 저번 시간에 이제 사용했던 문법들 위주로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numpy 어레이를 선언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건데, numpy를 쓰기 위해서는 위에 이제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요거를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를 설명하면 조금 길어요. 이게 한 또 1, 2주 깨집니다. 이거는 그 모듈이라는 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굳이 그거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그냥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선언 안 하고 np 어레이 뭐 1, 2, 3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실행이 되지 않는데, 요거를 이제 선언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러한 문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가로가 잘못되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얘가 그 numpy 그러니까 np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np라는 거는 이 numpy를 이제 np라는 별명으로 받을 거야라고 하면은 이제 np라는 게 이제 생기거든요. 이렇게 np라는 게 이제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그 뭐 np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어레이 같은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numpy를 쓰려면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plt.plot 뭐 1, 2, 3 그다음에 4, 5, 6 이렇게 하면은 그 x가 이제 1 위치에 y는 4라는 점을 찍고 x가 2라는 위치에 y는 5라는 점을 찍고 이런 거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요것도 하면은 plt가 뭐냐라고 나와요. 지금 이제 plt 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것도 import matplotlib library .pyplot plt 요렇게 matplotlib library 요렇게 선언을 해주면은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plt라는 게 잠겨 있거든요. 이거를 부른 다음에 이제 요런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할 거는 뭐냐면은 요 두 개를 미리 이제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요게 패키지를 쓴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R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이러한 파이프 연산자를 쓰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타이디버스 뭐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었잖아요. 이건 이제 타이디버스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라는 뜻이고, 파이썬에서는 이제 numpy matplotlib 라이브러리라는 이제 패키지를 불러서 뭔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요거 두 개를 그냥 실행을 하고 써봅시다. 일단 numpy 그러니까 우리가 R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제 벡터 같은 거를 이제 선언을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1, 2, 3 이런 이제 숫자가 있는 벡터를 선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선언하면 튜플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리스트가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더하기 1 뭐 이런 거를 하면 아무 연산이 되지 않잖아요. 이거를 그 numpy 어레이 형태로 이제 바꾸려면은 이러한 리스트를 이제 만들고
이 리스트를 얘는 이제 타입이 리스트인데 그렇죠 당연히 이 타입을 MP 어레이라는 거로 이제 형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ARR이라는 거를 우리가 저장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타입이 뭐 numpy 어레이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RR은 이렇게 생겼고 LST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ARR은 더하기 1을 하면은 뭐 이러한 연산이 되고 얘는 이런 게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R에서 생각하는 이제 벡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요 코드는 이제 여기 있는 얘가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바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선언하는 방법이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형태 변환해 주는 겁니다. 뭐 이거를 꼭 리스트로 안 만들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튜플로 만들어도 가능하겠죠. 튜플로 만든 다음에 형태 변환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튜플로 하면은 그 소괄호가 두 개 있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막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형태 변환하는 거를 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강의 노트랑 똑같네.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될 때도 있죠. 1부터 이제 100까지가 이제 포함된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0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라. 이거를 다 쓰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100까지 쓰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시험 때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레인지 1 이렇게 하면 뭔가 이상한 게 나온다 그랬죠. 근데 얘도 리스트화 시키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리스트를 넘파이로 바뀌는 거는 이렇게 할 수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 문법이 의미하는 거는 원래 이제 이렇게 생기네. 요게 이제 타입이 이제 그 찍어 보면은 타입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레인지 타입을 우리가 리스트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numpy 어레이화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굳이 이제 그 리스트화 시키지 않고 이거 자체를 한 번에 numpy 어레이화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잘 동작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 문법이랑 여기에서 그 어레이에서 여기 RRAY를 지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A하고 range라는 그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축약을 해서 쓰면은 똑같은 문법이 돼요. 그리고 얘하고 이제 똑같은 문법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됩니다. 뭐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이거는 잘하잖아요. 이러한 컴프레hension을 그냥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 편한 방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 LST는 이렇게 받아놓고 for i in range 1, 101, 그 다음에 땡땡 뭐 LST에다가 append i 이렇게 해서 LST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MP array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이제 힘들겠죠. 코드를 굳이 뭐 이렇게까지 짜야 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튼 편한 대로 만들면 됩니다. 저는 요거 아니면은 요거 둘 중에 하나 많이 써요. 여기 있나? 그치. 딱 그렇게 했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1만 100개가 있는 수열을 만들거나 아니면 0만 1000개 있는 수열을 만들거나 이러고 싶을 때도 있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1을 100개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1이 이렇게 100개 생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를 numpy 어레이로 바꾸면 되는데 이런 함수도 있습니다. 100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1이 이제 100개 채워진 애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0을 1000개 만드는 거 너무 좀 많은 것 같은데, 0을 1000개 만드는 것도 이제 0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은 0이 이제 1000번 반복된 애가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 10번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mp 요런 함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10이라고 쓰면은 이제 똑같은 애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거를 mp 원즈 나는 1을 10개 만드는 방법만 안다. 그럼 그냥 이거 곱하기 0 하면 브로드캐스팅으로 0이 10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1을 100개 만들고 싶은데 내가 0을 100개 만드는 방법만 알아. 그럼 0을 그냥 100개 만든 다음에 이렇게 1을 더하면 브로드캐스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하는 대로 만들면 돼요. 되게 자유롭게. 요거 두 개만 남겨야 되겠다. 요것도 이제 수열 0.1, 0.2 땡땡땡이 갖고 1.0까지 가는 요런 거를 이제 만들고 싶은데 일단은 MPA 레인지 1 12를 하게 되면은 1부터 10까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10으로 다 나눠. 그러면 0.1부터 1까지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 저는 이 함수 되게 좋아하는데 0.1부터 1.0까지 그 몇 개로 만들면 되냐 이거 10개? 요렇게 하면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0.1부터 그 1까지 10개를 이제 그 등간격으로 뿌리고, 요거는 총 랭스가 이제 20개가 되도록 이제 그 뿌리는 함수이죠. 요게 이제 20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도 돼요. A 레인지에 그다음 1에 그러니까 0.1에 1.0까지 가는데 요거를 이제 뒤에 그 잠깐만요. 1에 10일까지 가고 여기 하면은 이제 요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1을 쓰면은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1이 스텝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2를 쓰면은 요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부터 시작해 갖고 두 칸씩 점프하면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해서 0.1이라고 쓰면은 1부터 그 시작해 갖고 10일까지 0.1칸씩 점프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요거를 응용하면은 0.1부터 1.0까지 0.1씩 점프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 끝점이 포함 안 되니까 1.1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방식 아니면은 요 방식 아니면 요 방식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요 두 개를 뭐 많이 알고 있으면 좋죠. 언젠가 이제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 표준 정규 분포에서 그러니까 그 난수 랜덤을 이제 생성하는 방법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이라는 요 모듈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노말 정규 분포가 이제 노말이니까 노말이라고 치고 요거를 사이즈로 뭐 5 하면은 이렇게 5개가 생성이 됩니다. 정규 분포에서 5개 부분 애가 나오고, 이렇게 뭐 한 100개 이렇게 하면은 100개의 난수가 생성이 되죠. 1000개, 10,000개. 이렇게 하면 10,000개의 난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너무 많으니까 10개만 할까? 10개만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랜덤 랜드
n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10이라고 쓰면은 됩니다. 얘하고 차이가 뭐냐? 이 코드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얘는 그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2인 정규 분포도 여기 옵션을 주면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이 LOC라고 되어 있는 게 로케이션이거든요. 이 로케이션이 지금 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균이 0이라는 소리예요. 이걸 이제 5로 설정을 하면은 5 근처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훨씬 좋은 기능이다. 이거보다 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평균은 무조건 0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로는 얘를 못 만드는데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여기에다가 그냥 플러스 5를 하잖아요. 이거하고 그냥 똑같은 효과가 돼요. 그냥 평균이 0인 거를 만들고 다 그냥 거기에다가 5를 더하면 되니까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제 난수를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거 10으로 하니까 너무 많이 나오네 뭔가 5개만 해야 되겠다. 아니다. 강의 노트랑 비슷하게 해야 되겠다. 10으로 했구나. 강의 노트 10으로 합시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보다 요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밑에 게 칠 것도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평균 같은 거를 조정을 하고 싶으면은 브로드캐스팅으로 나중에 그냥 한 번에 더하면 되거든요. 내가 이제 조정하고 싶은 평균만큼 더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통계적인 좀 지식이 있으면 요거 밑에 있는 게 좀 더 쓰기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밑에 거를 쓰는데 뭐 취향 차이입니다. 얘는 그 표준 정규 분포에서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0과 1 사이에 랜덤하게 이제 정수를 뽑고 싶어요. 그러면은 랜드 n이 아니고 그냥 랜드를 하면은 이렇게 0과 1 사이의 이제 범위에서 10개의 숫자가 이제 뽑히게 됩니다. 만약에 0과 2 사이의 범위에서 뽑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른 함수가 있긴 한데 이게 0과 1 사이에서 그냥 균등하게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냥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0과 2 사이로 되겠죠? 만약에 1과 2 사이로 뽑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럼 1과 2 사이에 이제 숫자들이 쭉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했었는데 랜덤에 and int 이렇게 하고 여기에 그 로우하고 이제 하이에 대한 값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로우는 이제 0을 넣고 하이는 얼마 넣지? 뭐 예를 들어서 3을 넣고 여기 사이즈는 10을 넣고 이렇게 하면은 0부터 해갖고 0, 1, 2, 3까지 이렇게 포함될 것 같은데 여기 하이에 대한 거는 이제 끝점이라서 포함이 되지 않아요. 파이썬은 문법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 1, 2, 3, 4 사이에 그 임의의 수를 그러니까 랜덤으로 제가 그러니까 똑같은 확률로 내가 0, 1, 2, 3, 4라는 이제 카드 중에 계속 이제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이를 이제 5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100개 뽑아볼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뽑히게 되죠. 그래서 1이 몇 개 있고 0이 몇 개 있고 4가 몇 개 있고 이런 걸 이제 세어보면 아마 비슷하게 20개 정도씩 있게 되겠네요. 이거 0이 몇 개 있는지 세어볼 수 있겠죠? 이거 이제 문제 만들면서 시험에 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이거 왜 이렇게 보기 싫게 돼 있지?
이렇게 하면 0이 20개 있고 1이 19개 있고 3이 되게 적게 나왔는데 그 4가 많이 나왔네. 뭐 그런가 보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거를 이게 별로 되지 않으면은 0이 몇 개인지 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찍어 놓고 0 이렇게 하면 트루펄스로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썸 해주면은 0이 아까 25개 방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20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셀 수도 있겠죠. 다음에는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 이러한 벡터가 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4개의 값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요거, 그러니까 얘를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거죠. 지금 이제 n은 이제 4니까 요거를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고 여기 있는 원소를 그다음에 이거 나누기 4를 하면은 평균이 0.5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R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웬만하면 될 것 같은데 파이썬에서는 이 민이라는 게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MP 민을 써주면은 0.5라는 값이 나옵니다. 요렇게 해도 되고 이 X는 넘파의 어레이잖아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소개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특수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탭을 누르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민이라는 특수 기능도 있습니다. 요거를 쓰면은 0.5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코드랑 이 코드랑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np민이라는 함수를 x에다 씌워도 되고 x라는 자료형에 민이라는 특수 기능을 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되고 요거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돼요. 그러니까 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민 요거는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함수는 이제 없다고 나오는데 이 썸은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썸을 하면은 여기 있는 게 다 2가 되고 이거를 나누기 4로 하면은 또 평균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 4라는 거는 또 이제 x에 이제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거니까 요것도 1차원 자료형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랭스가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x를 이제 썸을 해서 이렇게 합계를 구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np 썸을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x를 썸을 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np 썸을 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그 메소드 중에도 특수 기능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써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고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얘가 굳이 있는데 굳이 왜 또 np.sum을 만들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기능이 좀 더 사실 많아요. 이 클래스에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건데 나중에 가면 이제 이게 그 훨씬 많은 기능을 제공해 가지고 이런 걸 이제 씁니다. x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몇 개야? 10,000개의 숫자가 있네요. 10,000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 요거를 계산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제 x바는 x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x는 1부터 n까지를 더하고 n으로 나눈 거. 일단은 x바를 먼저 구해볼까? 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x바는 이렇게 그냥 구할 수 있죠. 평균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xi에서 이제 x바를 이제 각각 뺀 것들을 구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각각 뺄 수 있고 요거를 뺀 거를 이제 제곱한 거 여기까지 이제 구하면은 이거를 각각 이러한 방식으로 제곱을 할 수 있겠고 그것들을 다 더해요. 이렇게 더해주고 그쵸? 나누기
랭스 n 빼기 1을 해주면은 0.999 얼마라는 값이 계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게 그 통계에서 그 표본 분산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써도 되기는 해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뭐 요거는 그냥 뭐 굳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소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도 되고 요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냥 요렇게 풀면 돼요. 문제에서는. 이거를 계산해라. x하고 y, x가 이제 이렇게 생기고 y가 이렇게 생겼는데, x하고 y를 이제 각각 이제 원소별로 곱하고, 그러니까 x1이랑 y1이랑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x2랑 y2랑 곱하고,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그 x 이제 첫 번째 원소랑 이제 y 첫 번째 원소를 이제 곱하고, 그쵸? 그 다음에 x 두 번째 원소하고 y 두 번째 원소를 이제 계산해 갖고 요거 두 개를 이제 뭐 더하는 이제 요런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x 곱하기 y를 하면은 여기 있는 원소들이 그러니까 다 이제 요소별로 브로드캐스팅으로 곱해져 갖고, 이게 이제 x 첫 번째 원소와 y 첫 번째 원소 곱한 얘가 되고, 그다음에 얘는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열 번째 원소까지 곱한 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여기에서 np 썸을 해주면은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게 되겠죠. 아니면 뭐 이 x하고 y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넘파에 어려야 되니까 이거 전체에서 뭐 썸을 이렇게 취해줘도 똑같겠지. 그 다음에 최소값이랑 이제 최대값이 있는데, 그 요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0.1부터 10까지 숫자가 쭉 들어가 있네요. 제일 작은 값은 뭐예요? 0.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np min 이런 식으로 하면은 최소값 0.1이 나옵니다. 요렇게 해도 되고, x에다가 min이라는 특수 기능을 써요. 요렇게 해서 구해도 됩니다.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그냥 min이라는 이 함수를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최대값은 10이네요. 10. 이거를 구하고 싶으면은 max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np max x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max x를 해도 됩니다. 다음에는 최소값이 위치한 인덱스, 그 다음에 최대값이 위치한 인덱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최소값은 얘가 되죠. 얘 마이너스 3. 얘가 위치한 인덱스는 얼마예요? 0, 1, 2, 3, 4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테니까 이게 그 인덱스가 최소값이 위치한 인덱스는 2가 되고, 최대값이 위치한 인덱스는 여기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에 민 하면은 최소값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3이라고, 아그 민을 하면은 최소값이 위치한 인덱스가 나온다고 했죠, 저번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np 아그 민 x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값이 위치한 인덱스는 2구나. 그래서 이렇게 2를 넣으면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최대값이 위치한 인덱스 np 아그 민 맥스 x 하면은 이제 3이 나오고, 여기도 x 아그 맥스 이렇게 하면 3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자주 본 문제인데, 평균과 가장 가까운 값을 구하라. 어제도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요거에 이제 평균을 구하면 이렇게 되죠.
평균값은 요건데 요거하고 가장 가까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에서 평균을 빼줘요. 그럼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절대값을 취해줍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주고 이 절대값이 이제 가장 작게 만드는 인덱스를 뽑아요. 아그인.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가장 작은 곳은 요런 그 값이 이제 가장 작은 값인데 여기에서 얘를 하면은 5069번째에 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값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값이 얘하고 이제 가장 가깝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쉬운데. 요거는 이제 잠깐 볼까? 여기 true, 이제 false 이렇게 하면 이러한 리스트가 만들어지죠. 곱하기 2 하면 반복이 되겠지. 곱하기 5 하면 이만큼 반복이 되는데 이러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어레이를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x라고 놓은 겁니다. 이렇게 x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 x에서 이 true이면은 false로 바꾸고 false이면 true로 바꾸고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싶어요. 요거가 이제 물결입니다. 물결. 이 그 느낌표 옆에 있는 거 있죠. 요거 물결하고 이제 x를 쓰면은 이게 true하고 false가 요소별로 이제 반전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true인 거는 false로 되고 false인 건 true로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연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덱싱을 이제 할 건데 일반적으로 인덱싱은 리스트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원소를 뽑는 게 되고 이렇게 하면 처음 두 개의 원소를 이렇게 뽑는 게 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또 끝에 두 개의 원소를 이제 뽑는 셈이 되겠죠. 요렇게 끝에 두 개. 이러한 방식으로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라이딩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원소를 뽑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소를 다 뽑는 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부터 그러니까 그 인덱스 2에 대한 거부터 끝까지 뽑는 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게 그 처음 점 그다음에 이제 끝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문법을 썼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스텝 사이즈였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그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뽑는데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뽑는데 간격을 이제 이만큼 점프를 하면서 뽑으라는 뜻이 되니까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거 뽑고 그다음 한 칸 점프해서 3을 뽑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게 되면 처음 거 뽑고 그 다음에 3칸 점프해서 4를 뽑고 3칸 점프해서 7을 뽑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트하고 그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 중에 내가 홀수만 뽑고 싶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짝수만 뽑고 싶다라고 하면 1부터 이제 인덱스 1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3의 배수만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3을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3칸씩 점프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뽑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3의 배수를 뽑고 싶을 때 x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3의 배수인 거는 얘가 이제 0의 값을 갖고 있죠 거잖아요. 그리고 트루 폴스가 나오고 요거를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방금 했죠. 트루 폴스를 이용한 인덱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x가 0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를 구하라. 이러한 조건을 걸어주면은 x가 0보다 큰 이 원소 같은 경우는 이제 true가 나오고 0보다 작은 얘 같은 경우는 false가 나오고 이 원소 같은 경우는 다시 true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죠. 여기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인덱스 자리에 넣어주면은 여기 0보다 큰 거 얘하고 그 다음에 얘가 뽑혔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 0보다 작고 그다음에 얘가 뽑혀갖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얘가 뽑혀갖고 이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0보다 큰 원소를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저번에 이제 제가 여기서 좀 해외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곱하기 1을 하면은 10 10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 상태에서 x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이상한 애들이 뽑혀요. 이게 0보다 큰 애들이 뽑히지 않고 뭔가 이제 다른 애들이 뽑히죠. 그래서 요렇게는 이제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트루펄스로 뽑을 때는 여기에 10 10 1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이 트루펄스 타입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야지 뽑히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보면은 x에 1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점 어쩌고 어쩜 값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x에다가 0을 넣으면은 0.8이라는 값이 있죠.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mp array 1 0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x1이랑 x0을 이렇게 같이 뽑아 놓은 거하고 이제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뽑혀갖고 이렇게 되고 얘가 뽑혀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러한 어레이를 그대로 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 1에 대한 것만 뽑고 싶은 건데 그게 아니고 인덱스 1을 뽑고 그다음에 인덱스 0을 뽑고 그다음에 인덱스 1을 뽑고 인덱스 0을 뽑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코드가 안 나오는 것이죠. 아, 잠깐 쉬었다가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